만약 제가 당신에게 말한다면 당신의 몸은 하루도 쉬지 않고 당신에게 신호를 보낸다고요. 만약 제가 당신에게 말한다면 그 신호를 가장 먼저, 가장 조용히, 가장 낮은 곳에서 받는 길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길은 언제나 발에서 시작된다고요. 당신은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오래 위에서만 살았습니다. 머리로만 판단하고 눈으로만 확인하고 손가락으로만 스크롤하며 마음은 늘 다음 장면으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달리는 동안 당신은 점점 더 몸을 잊습니다. 특히 가장 낮고 가장 고요한 자리, 발을 잊습니다. 발이 바닥을 딛고 있는데도 당신의 의식은 바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당신의 신경계는 조용히 긴장이라는 습관을 배웁니다. 얕은 호흡, 빠른 생각, 깊지 않은 잠, 무거운 아침.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직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마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은 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안전은 바닥에서 올라옵니다. 숨 쉬세요. 지금 들숨을 부드럽게 놓고 날숨을 더 길게 내쉬세요. 길어진 날숨은 당신의 몸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괜찮다. 지금은 안전하다. 지금은 내려와도 된다. 당신의 신경계는 말보다 리듬을 믿습니다. 설명보다 감각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로 바뀌고 싶다면 먼저 감각을 되찾아야 합니다. 감각은 의식의 문입니다. 의식은 진동의 방향입니다. 진동이 고르면 마음이 고르고 마음이 고르면 삶이 고릅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입니다. 연결은 철학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연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있다. 다만 그 입구가 당신이 잊어버린 발바닥일 뿐입니다. 당신의 몸은 늘 중심을 찾습니다. 중심을 잃으면 몸은 과하게 긴장합니다. 중심이 흐리면 숨이 얕아집니다. 중심이 불안하면 마음은 더 많은 생각으로 그 불안을 덮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중심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생각은 때로 중심을 더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길들은 늘 낮은 곳을 말했습니다. 인도의 전통은 프라나를 말하며 호흡이 길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도가의 전통은 키를 말하며 땅과의 연결이 기운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불교는 현재를 말하며 지금 이 순간의 감각이 집착을 느슨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의 상징은 샘을 말하며 생명은 깊은 곳에서 솟는다고 말했습니다. 카발라는 빛을 말하며 위에서 내려오는 빛과 안에서 솟는 빛이 하나로 연결될 때 사람이 깨어난다고 말합니다. 문화와 언어는 달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기반이 바뀌면 위가 바뀝니다. 발이 바뀌면 자세가 바뀝니다. 자세가 바뀌면 호흡이 바뀝니다. 호흡이 바뀌면 기분이 바뀝니다. 기분이 바뀌면 선택이 바뀝니다. 당신이 바꾸려 했던 것은 사실 위가 아니라 아래였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발바닥은 단지 걷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발바닥은 감각의 지도입니다. 압력을 느끼고 온도를 느끼고 촉감을 느끼고 미세한 진동을 느끼는 수많은 수용기가 그 안에서 깨어 있습니다. 그 작은 신호들이 끊임없이 뇌로 올라갑니다.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지금 바닥이 어떤지,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몸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이 신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신경계를 조율합니다. 발바닥의 감각이 살아있을수록 뇌는 더 정확히 현재를 읽습니다. 현재를 정확히 읽을수록 몸은 덜 과하게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호흡이 스스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애써 참거나 억지로 고치지 않아도 호흡이 자연히 길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 신경계는 이해합니다. 지금은 복구해도 되는 순간이다. 지금은 회복해도 되는 순간이다. 지금은 계속 버티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다. 당신이 의지로 버티는 삶에서 몸이 회복하는 삶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당신이 발바닥으로 돌아오는 것은 단지 피로를 푸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을 다시 현재로 데려오는 행위입니다. 현재는 신성의 자리입니다. 현재는 진동의 중심입니다. 현재는 모든 치유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위에서만 찾았습니다. 더 좋은 정보, 더 빠른 방법, 더 강한 자극. 하지만 몸은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말합니다. 돌아오는 길은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고요. 가장 낮고 가장 조용한 곳, 발바닥이 당신을 기다린다고요.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제안하는 것은 복잡한 수행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의식입니다. 공 하나로 시작하는 의식입니다. 테니스 공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부드러운 마사지 볼일 수도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강도가 아니라 부드러움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목표는 통증이 아니라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표는 억지로 뚫는 것이 아니라 다시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발바닥을 깨우며 신경계에 새로운 언어를 가르치려 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단 며칠만이라도 하루 몇 분씩.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은 사건입니다. 여러 번은 기준이 됩니다. 몸은 기준으로 바뀝니다. 몸은 반복으로 배웁니다. 몸은 말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몸은 경험으로 다시 프로그램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은 당신의 신경계에게 새 기준을 제안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오늘 밤 혹은 오늘 아침 아주 짧은 시간을 정합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 부담을 주면 그 부담이 다시 긴장을 부릅니다. 그러니 짧게 시작하세요. 먼저 바닥에 앉거나 의자에 앉습니다. 한쪽 발바닥 아래에 공을 둡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체중을 싣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당신이 느껴야 할 것은 통증의 점수가 아닙니다. 당신이 느껴야 할 것은 감각의 메시지입니다. 공이 닿는 자리마다 발바닥은 말합니다. 여기서 나는 오랫동안 잊혀 있었다. 여기서 나는 오랫동안 굳어 있었다. 여기서 나는 오랫동안 무뎌져 있었다. 당신은 그 말을 들으려 합니다. 들으려는 태도 자체가 치유입니다. 당신이 그 메시지를 들으면 몸은 신뢰를 느낍니다. 신뢰가 생기면 신경계는 더 빨리 풀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공을 굴릴 때는 빠르게 굴리지 마세요. 빠름은 다시 당신을 위로 올립니다. 빠름은 다시 성과를 찾게 합니다. 우리는 성과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돌아옵니다. 아주 천천히 발의 앞쪽에서 중간, 뒤꿈치 쪽으로.
당신의 발바닥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지점은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점은 유난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점은 시큰하거나 뻐근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민감한 지점을 만났을 때 더 세게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길게 숨을 내쉽니다. 날숨을 길게 내쉬는 동안 당신은 속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신호다. 이것은 적이 아니라 메시지다. 이것은 고장난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당신의 해석이 바뀌면 몸의 반응도 바뀝니다. 통증은 때로 두려움으로 증폭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사라지면 감각은 더 안전해집니다. 안전해진 감각은 더 빨리 풀립니다. 이것이 신경계의 언어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공위에서 멈춘 그 순간은 작은 수행입니다. 당신이 도망치지 않고 억지로 싸우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호흡으로 머무는 순간, 그 순간 당신은 현재를 연습합니다. 현재는 불안을 얇게 만듭니다. 현재는 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현재는 에너지장을 고르게 합니다. 에너지장이 고르면 당신의 걸음도 고르게 됩니다. 걸음이 고르면 어깨가 내려갑니다. 어깨가 내려가면 목이 풀립니다. 목이 풀리면 턱이 느슨해집니다. 턱이 느슨해지면 눈이 부드러워집니다. 눈이 부드러워지면 마음이 덜 날카로워집니다. 당신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나는 발바닥을 만졌을 뿐인데 삶의 위쪽이 바뀌고 있구나. 이것이 기반의 힘입니다. 이 의식은 7날 동안 당신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는 아주 미세할 것입니다. 걸음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서 있을 때 체중이 덜 불안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깨가 조금 더 자주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호흡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 생각이 조금 덜 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작아 보여도 중요합니다. 신경계는 작은 변화로 다시 길을 만듭니다. 작은 변화가 반복되면 그것은 새 기준이 됩니다. 새 기준이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의지로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신은 비로소 이해합니다. 치유는 강요가 아니라 허락이다. 치유는 폭발이 아니라 누적이다. 치유는 싸움이 아니라 연결이다. 여기서 당신은 고대의 지혜를 다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 도가가 말한 뿌리, 요가가 말한 접지, 불교가 말한 알아차림. 그것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위로 도망치지 말고 아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래로 돌아오면 당신은 하늘을 더 맑게 볼 수 있습니다. 땅을 딛는 사람이 더 멀리 봅니다. 중심을 가진 사람이 더 크게 사랑합니다. 현재에 있는 사람이 더 깊게 잠듭니다. 당신 안에 있다. 이 문장은 공허한 위로가 아닙니다. 당신의 발바닥이 바닥을 느끼는 순간 이 문장은 경험이 됩니다. 경험이 되면 의식은 바뀝니다. 의식이 바뀌면 진동이 바뀝니다. 진동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당신이 이 공의식을 할 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통증을 이기는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각을 깨우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극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특히
감각이 둔한 사람에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감각이 둔하면 지나친 압력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발에 상처가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날카로운 통증이 지속된다면 억지로 계속하지 마세요.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무시하며 하는 수행은 수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력입니다. 치유는 폭력이 아닙니다. 치유는 허락입니다. 치유는 안전입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안전이 기반입니다. 기반이 있어야 위가 변합니다. 이것이 오늘 당신이 배우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이제 당신은 일주일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루 몇 분의 공의식, 아주 느리고 아주 부드럽게. 민감한 지점에서 멈추고 날숨을 길게 내쉬고 감각을 메시지로 듣는 연습. 이 반복이 당신의 몸에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다시 땅으로 돌아온다. 나는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나는 다시 내게 돌아온다. 그리고 그 말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신경계는 더 쉽게 놓아줄 것입니다. 당신의 호흡은 더 쉽게 길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더 쉽게 고요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밤은 더 쉽게 깊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는 더 쉽게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흐름에서 우리는 이 일주일 의식을 더 정교하게 엮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공이 너무 아프게 느껴질 수 있고, 어떤 날은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더 조급할 수 있고, 어떤 날은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각각의 상태에서 당신이 어떻게 리듬을 조절하면 좋은지, 어떻게 호흡을 붙이면 좋은지, 어떻게 에너지장을 더 고르게 만들 수 있는지 더 깊게 이어가겠습니다. 당신 안에 있다. 연결도, 회복도, 깨어남도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이 7날의 의식을 시작하면 몸은 처음에는 낯설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은 오랫동안 위에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머리와 눈과 손끝으로만 세상을 살았고 발바닥은 그저 이동의 도구로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며칠은 특별한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공이 닿아도 느낌이 흐릴 수 있고, 어떤 날은 작은 자극에도 유난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차이는 당신의 신경계가 기억을 다시 불러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감각은 갑자기 깨어나지 않습니다. 감각은 안전을 느낄 때 돌아옵니다. 그러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더 세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당신이 공을 발바닥에 두고 천천히 체중을 실을 때 먼저 스스로에게 한 가지를 허락하세요. 오늘은 성과를 내지 않겠다. 오늘은 해결하려 하지 않겠다. 오늘은 듣겠다. 당신의 몸은 듣는 사람 앞에서 더 빨리 풀립니다. 고치려는 손보다 함께 있는 손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공의식의 핵심은 통증을 쪼개는 기술이 아니라 감각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민감한 지점을 만났을 때 당신이 멈추고 날숨을 길게 내쉬는 순간 당신은 발바닥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를 달래고 있습니다. 그 길어진 날숨은 몸 전체에 퍼집니다. 턱이 풀릴 수 있고 어깨가 내려갈 수 있고 배가 조금 더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느슨함이 쌓일수록 당신의 중심은 더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신은 아주 현실적인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걸음이 조금
덜 시끄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닥을 딛는 순간이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발이 바닥을 찾는 감각이 살아나면서 무릎과 골반의 힘이 조금 덜 과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어깨가 내려앉고 목이 덜 긴장하고 숨이 더 길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단정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방향입니다. 기반이 바뀌면 위가 바뀝니다. 발이 바뀌면 자세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면 호흡이 바뀌며, 호흡이 바뀌면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의식을 7날 동안 이어갈 때 몸은 작은 규칙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오면 내려온다. 바닥을 느끼면 풀린다. 날숨을 길게 내쉬면 안전해진다. 공 위에 발을 올리면 현재로 돌아온다. 이 규칙은 머리로 이해하는 규칙이 아니라 신경계가 학습하는 규칙입니다. 신경계는 지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신경계는 반복되는 경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 번은 사건이지만 여러 번은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바뀌면 당신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조금 더 안정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날은 공이 너무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통증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은 압력을 줄이세요. 체중을 덜 싣고 공을 조금 더 부드러운 것으로 바꾸거나 발 아래에 얇은 수건을 한 겹 깔아도 됩니다. 당신의 목표는 고통을 뚫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깨우는 것입니다. 감각은 억압에서 깨어나지 않습니다. 감각은 안전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니 당신의 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날은 오히려 더 섬세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 섬세함이 당신의 신경계에 말합니다. 나는 너를 공격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돌본다. 나는 너의 신호를 듣는다. 이 메시지가 쌓이면 몸은 더 쉽게 안심합니다. 반대로 어떤 날은 공을 굴려도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감각도 하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진 부위는 처음에 조용합니다. 신경계는 갑자기 큰 소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신경계는 아주 작은 신호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그날은 더 느리게 하세요. 더 천천히 굴리고, 더 자주 멈추고, 더 길게 숨을 내쉬세요. 감각을 억지로 만들지 마세요. 감각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공간은 날숨에서 열립니다. 날숨이 길어질수록 몸은 조금씩 문을 엽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당신이 공의식에서 얻는 가장 큰 선물은 발바닥의 시원함이나 통증 해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선물은 마음의 속도가 줄어드는 경험입니다. 당신은 공 위에 발을 올린 채 민감한 지점에서 멈추고 길게 날숨을 내쉬며 그 감각을 메시지로 듣는 순간을 반복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생각이 줄어들고 있다. 불안이 잠깐 멈추고 있다. 내 안에 고요가 조금 생기고 있다. 이 고요는 억지로 만든 고요가 아닙니다. 감각이 돌아오면서 자연히 생기는 고요입니다. 고요는 신성의 자리입니다. 고요는 의식이 다시 정렬되는 자리입니다. 당신 안에 있다. 이 의식을 더 깊게 하고 싶다면 당신은 발바닥을 굴리는 동안 호흡을 한 가지 방식으로만 유지해도 충분합니다. 들숨은 편안하게, 날숨은 더 길게. 이것만으로도
신경계는 새로운 리듬을 배웁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날따라 마음이 유난히 시끄럽다면 리듬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만들어도 좋습니다. 들숨은 짧지 않게, 날숨은 더 길게. 날숨을 길게 내쉬는 동안 턱을 풀고 어깨를 내려놓고 배를 부드럽게 두세요. 이 작은 자세의 변화는 몸에게 안전을 더 쉽게 전달합니다. 몸은 말보다 자세를 믿습니다. 몸은 의지보다 호흡을 믿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호흡으로 설득하지 말고 호흡으로 허락하세요. 내려와도 된다. 풀려도 된다. 지금은 괜찮다. 이 흐름에 심장을 더하고 싶다면 공을 굴리다가 민감한 지점에서 멈췄을 때 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보세요. 발과 가슴을 동시에 느끼는 순간 위와 아래가 연결됩니다. 이 연결은 단지 상징이 아니라 감각의 통로입니다. 발바닥은 바닥을 느끼고 가슴은 온기를 느끼고 호흡은 그 사이를 흐릅니다. 그 흐름이 고르면 당신은 마음이 덜 흩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대의 언어는 이것을 일관성 같은 단어로 부르기도 하지만 당신에게는 단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느낌입니다. 가슴이 조금 내려앉는 느낌, 숨이 조금 길어지는 느낌, 머리가 조금 덜 뜨거운 느낌. 그 느낌이 오면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 신경계는 회복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의식은 밤에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낮에도 짧게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일을 시작하기 전 혹은 하루 중 알림과 회의로 정신이 찢어진 뒤 잠깐만 바닥에 서서 발바닥을 느껴보세요. 체중이 어디에 실려 있는지, 발 뒤꿈치인지, 발 앞쪽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리고 길게 날숨을 한번 내쉬세요. 그 한 번의 날숨이 당신의 하루를 다시 중심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중심을 찾을 때 덜 소모합니다. 덜 소모할수록 밤이 깊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밤이 깊어지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회복이 시작되면 다음 날은 조금 덜 흔들립니다. 이렇게 작은 접지가 삶의 리듬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7날 의식을 하며 특히 기억해야 할 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민감한 지점을 문제로 보지 마세요. 민감함은 고장이라기보다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발바닥이 오랫동안 무시당했다면 다시 주의를 받는 순간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싸우지 않습니다. 멈추고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너를 고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다시 만나러 왔다. 이 문장은 몸에게 깊은 안심을 줍니다. 몸은 자신이 존중받을 때 변화합니다. 존중은 강도가 아니라 속도에서 드러납니다. 천천히 할수록 몸은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7날의 의미도 여기서 더 분명해집니다. 당신은 하루만 하면 그날의 이벤트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 반복하면 몸은 그것을 습관으로 받아들입니다. 습관은 신경계의 언어입니다. 신경계는 습관을 통해 자동 반응을 바꿉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자동으로 어깨가 올라가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자동으로 날숨을 길게 내쉬게 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자동으로 화면을 더 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자동으로 발바닥을 공 위에 올려놓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일입니다. 당신은 위로 달아나던 습관에서 아래로 돌아오던 습관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은 다시 강조되어야 합니다. 감각이 둔한 경우, 특히 당뇨로 감각 저하가 있거나
순환 문제가 의심되거나 발에 상처가 있거나 찌르는 통증이 지속된다면 억지로 진행하지 마세요. 강한 자극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치유는 무리로 오지 않습니다. 치유는 허락으로 옵니다. 당신이 몸에게 허락할 때 몸은 조금씩 열립니다. 당신이 몸을 억지로 밀어붙이면 몸은 더 다칩니다. 그러니 당신의 의식은 언제나 부드러워야 합니다. 당신의 길은 오래 가야 합니다. 오래 가는 길은 언제나 안전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이 이 의식을 7날 동안 이어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첫날은 낯설고, 어떤 날은 시큰하고, 어떤 날은 무감하고, 어떤 날은 유난히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날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매일 몇 분이라도 돌아왔다는 것, 발바닥으로, 현재로, 감각으로 돌아왔다는 것. 그 돌아옴이 쌓이면 당신은 더 이상 의지로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먼저 풀리는 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조용해지는 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아주 조용히 확신을 얻습니다. 내 몸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내 몸은 늘 신호를 보냈다. 내가 그 신호를 듣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다음 흐름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더 깊은 밤의 문턱과 연결하겠습니다. 잠들기 직전 당신의 무의식은 문을 열 준비를 합니다. 그 문은 불안 위에서 열릴 수도 있고 안전 위에서 열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발바닥으로 바닥을 확실히 느끼고 들어가는 밤은 무의식도 조금 더 고요할 여지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 문턱에서 발바닥의 접지와 호흡의 리듬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고 당신이 잠들기 전 단 몇 분으로도 내면의 소음을 어떻게 더 낮출 수 있는지 더 섬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이 7날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발바닥의 감각이 단지 발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발바닥이 깨어나는 만큼 당신의 하루가 깨어납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덜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이미 머리로 달려가던 습관이 아주 미세하게 느려질 수 있습니다. 출근길의 소음 속에서도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순간에도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당신은 아주 작게라도 바닥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딛고 있다. 나는 지금 서 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이 작은 문장이 당신의 신경계에 새로운 중심을 제공합니다. 중심이 생기면 긴장은 스스로 줄어들 여지가 생깁니다. 긴장이 줄어들면 당신은 더 이상 의지로 억지로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7날이 주는 가장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한 가지 역설을 이해하게 됩니다. 현대인은 자꾸 위로 올라가려 합니다. 더 빨리 해결하려 하고, 더 강하게 바꾸려 하고, 더 많은 정보를 먹으려 합니다. 그런데 몸은 거꾸로 말합니다. 내려와야 풀린다고요. 낮아져야 안전해진다고요. 조용해져야 회복이 열린다고요. 그래서 가장 낮고 가장 조용한 곳, 발바닥이 길이 됩니다. 발바닥은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니? 너는 지금 무엇을 딛고 있니? 너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니? 이 질문은 철학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감각의 질문입니다. 감각이 돌아오면 삶의 방향도 돌아옵니다. 삶의 방향이 돌아오면 마음의 속도도 돌아옵니다. 돌아온다는 말은 퇴보가 아닙니다.
돌아온다는 말은 본래의 중심으로 복귀한다는 뜻입니다. 당신 안에 있다. 중심도, 회복도, 길도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이 공의식을 하는 동안 어떤 지점은 특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이 멈추고 날숨을 길게 내쉬면 당신은 감각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예민함을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더 세게 밀어붙이거나 반대로 겁을 먹고 피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제 다른 길을 압니다. 예민함은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무감각도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뻐근함도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해결 대상이 아니라 듣는 대상입니다. 듣는 순간 신경계는 방어를 낮춥니다. 방어가 낮아지면 감각은 더 안전해집니다. 안전해진 감각은 더 넓게 퍼집니다. 이 흐름 속에서 당신은 점점 더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치유는 강함이 아니라 허락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허락은 고대의 언어로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독에서 물은 가장 강한 힘이기도 합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오래 흐르면 돌도 바꿉니다. 물은 싸우지 않지만 길을 만듭니다. 당신이 발바닥으로 돌아오는 연습은 물과 같습니다. 하루 몇 분 아주 부드럽게, 그러나 끊기지 않게. 그러면 몸이 바뀝니다. 요가의 뿔이 내림도 같습니다. 뿌리는 땅에 기대지 않습니다. 뿌리는 땅과 하나가 됩니다. 당신이 발바닥을 느끼는 순간 당신은 땅과 하나가 되는 감각을 연습합니다. 불교의 알아차림도 같습니다.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고 지금의 감각을 분명히 보라고 합니다. 발바닥의 촉감과 온도와 압력을 보는 순간 생각은 자연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카발라가 말하는 빛도, 이집트가 말하는 샘도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아래에서 솟는 것을 기억하라는 방향입니다. 용천이라는 이름이 왜 샘을 말하는지 당신은 몸으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이 이 의식을 더 효과적으로 이어가고 싶다면 아주 작은 기준 하나를 세우면 좋습니다. 그 기준은 통증의 정도가 아닙니다. 그 기준은 당신이 끝난 뒤에 얼마나 안정해졌는가입니다. 끝난 뒤에 호흡이 조금 더 길어졌는가? 끝난 뒤에 어깨가 조금 더 내려갔는가? 끝난 뒤에 턱이 조금 더 풀렸는가? 끝난 뒤에 눈이 조금 더 무거워졌는가? 이런 신호가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은 이미 올바른 방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목적은 발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의 안전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이 목적이면 강도는 자연히 부드러워집니다. 속도는 자연히 느려집니다. 태도는 자연히 존중으로 바뀝니다. 이 태도가 쌓이면 발바닥은 단지 근육이 아니라 당신의 현재를 지키는 문이 됩니다. 당신은 어느 날 공의식을 마친 뒤에 걸어보며 느낄 수 있습니다. 발이 바닥을 밀어내는 느낌이 조금 더 또렷해졌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또렷함이 단지 발에만 머무르지 않고 당신의 마음에도 옮겨온다는 것을요. 마음이 좀 덜 흔들리고 생각이 좀 덜 폭주하고 불안이 올라와도 예전보다 조금 더 빨리 가라앉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똑똑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접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접지는 신비가 아니라 기술입니다. 접지는 철학이 아니라 생리입니다. 접지는 뇌와 몸이 서로에게 안전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발바닥을 통해 안전을 주면
뇌는 덜 과하게 경계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호흡이 길어질 수 있고 길어진 호흡은 다시 마음을 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낮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낮은 곳이 가장 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한국의 일상을 떠올려 보세요. 빠른 걸음, 빠른 화면, 빠른 경쟁. 그 속에서 사람은 자주 숨을 잇습니다. 자주 몸을 잇습니다. 자주 발을 잇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발을 기억하는 순간, 당신은 그 속도에서 한 발 비켜설 수 있습니다. 완전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되찾는 것입니다. 바깥의 속도가 바뀌지 않아도 안쪽의 속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안쪽의 속도가 바뀌면 같은 하루도 덜 소모됩니다. 덜 소모되면 밤이 더 깊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글을 4432Hz나 96342Hz 같은 잔잔한 배경 위에서 듣고 있다면 그 소리는 당신에게 하나의 리듬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느림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파수의 주장보다 당신의 날숨이 길어지는 실제 경험입니다. 당신이 실제로 길게 내쉬는 순간, 그 순간이 당신의 신경계를 바꿉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번 더 안전을 가장 앞에 둡니다. 감각이 둔한 경우, 특히 당뇨로 감각 저하가 있거나 순환 문제에 위험이 있거나 발에 상처가 있거나 찌르는 통증이 지속된다면 공의식은 더 부드럽게 하거나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신은 몸을 이기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몸과 화해하기 위해 돌아오는 것입니다. 치유는 싸움이 아니라 허락입니다. 허락은 안전에서 시작됩니다. 안전이 없으면 어떤 수행도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이제 당신은 묻게 됩니다. 7날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만큼 이어가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7날이 시작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7날이 전환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7날이라는 숫자보다 반복이 만드는 새 기준입니다. 한 번은 사건이지만 반복은 삶을 다시 씁니다. 반복은 몸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나의 방식이다. 이것이 이제 나의 기준이다. 그 기준이 바뀌면 당신은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안정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은 단지 편안함이 아니라 깨어남의 토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의식은 불안 위에서 오래 머무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안전 위에서 더 잘 열린다는 것을 당신은 점점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이 접지의 힘을 더 깊은 내면 작업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발바닥의 감각을 깨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감각을 호흡과 시각화와 마음의 정리로 이어서 잠들기 전 무의식의 문턱을 어떻게 더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어떤 밤에는 같은 의식이 더 잘 느껴지고 어떤 밤에는 덜 느껴지는지, 당신의 상태에 맞춰 리듬을 어떻게 조절하면 좋은지 더 구체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당신 안에 있다.